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육군 항공작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UH-1H 헬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육군은 기동 헬기가 국산 수리온으로 대체됨에 따라 UH-1H를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부터 47년 동안 육군 항공작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기동헬기 UH-1H. 육군은 최근 UH-1H를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이 야전에 배치됨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기체 창정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기체 창정비란 기체를 완전히 분해해 정비하는 것으로 부대 정비와 야전 정비, 창정비 3단계로 이루어지는 헬기 정비 지원 체계의 마지막 단계. 육군은 기체 창정비 중단으로 160억 원의 국방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UH-1H는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8월 20일 기동항공중대 창설과 함께 최초로 도입됐으며 미군의 무상 제공과 우리군의 추가 도입으로 지금까지 모두 140여 대가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전쟁과 대간첩작전 등 수많은 전투와 재재난 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UH-1H. 육군에 빼놓을 수 없는 항공 전력으로 영원히 기억 속으로 남게 됐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올해 초 금연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백해무익한 담배, 끊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국방부가 장병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의 흡연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폐암, 고혈압 순으로 진료비가 많았습니다. 군장병들의 흡연율은 10년 전 59%에서 5년 전 46%, 올해 현재 38%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흡연율을 더욱 낮추기 위해 각 부대별로 다양한 금연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하 부대를 찾아가서 출장 금연 어떤 강의라든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금연 보조제, 패치나 껌, 사탕, 그다음 파이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금연에 성공한 대상자들에게는 더 큰 어떤 또 보상의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휴가든지 아니면 각종 어떤 포상품을 준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의 사단 의무대와 해군 함대사령부, 공군 전투비행단, 전국 군병원 등 약 100여 곳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6만 5천여 명의 장병들이 등록해 금연 상담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담배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금연 결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담배 피우면서 담배 끊고 싶은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서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른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조직과 장기가 성숙되지 않아 피해가 크고 흡연 기간도 길어집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인 장병들은 흡연 기간이 길어져 각종 질환에 빨리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연을 하고자 하는 장병들은 일단 금연 시작일을 D-Day를 확실히 정하셔야 됩니다. D-Day를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내가 이 D-Day만은 꼭 잊지 않고 금연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 D-Day를 잘 정하셔야 되고, 주변에 본인이 금연을 시작했다라는 걸 널리 알리고, 누군가가 흡연을 하자는 그런 어떤 유혹을 하면 이렇게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단호함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건강증진사업 추진 지침을 통해 금연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대별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전입 신병과 초임 간부를 대상으로 금연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병교육기관의 간호장교를 늘려 입대 초기부터 금연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민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전문 강사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9명을 위촉하고 4기 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이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기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3차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2016년부터 2020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합심해 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 대응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지역별 토론회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현장도 부지런히 방문을 해서 국민과 함께 가는 기본 계획과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 구조 분석 등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정부, 민간위원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이날 회의는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이 실행된 지난 10년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한 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응 방향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에서는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고령화 대비 등의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의 대화를 하게 되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일째 장관은 6일 우리은행 초청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협력은 5.24 조치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사실 5.24 조치에 대해선 정부에서 학습을 다 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또 나진과 핫산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의 본계약이 성사돼서 우리 자본이 투자되면 그 다음에 5.24 조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돼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싸우더라도 만나야 한다며 만나면 분명히 북한은 또 꼼수를 쓰고 약속을 지키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만나야 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장관은 이어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 문화, 종교, 스포츠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은 정부가 될 수 있으면 다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육군이 수류탄을 놓친 훈련병을 구한 김현수 상사를 참군인상 용기부문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김유환 육군참모총장은 5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김현수 상사에게 참군인상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육군교육사령관과 훈련소장, 훈련병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유환 총장은 이 자리에서 온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김현수 상사에게 참군인 자격을 부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김 상사의 참된 용기를 치하했습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김 상사의 헌신적인 행동은 지금도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며 제2, 제3의 김현수 상사가 계속 나타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참군인상은 해마다 5대 가치관인 충성과 용기, 책임, 존중, 창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장병과 군무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상입니다. 보통 연말에 각 부분별 대상자를 선발해 포상하지만 2011년부터는 수시 포상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 시상입니다. 앞서 육군이 김현수 상사에게 참군인상을 수여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김 상사는 특전부사관 출신으로 육군훈련소에 6년째 복무 중이라고 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반복 훈련과 훈련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화제의 주인공 김현수 상사를 원동환 중사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3일 육군훈련소 수류탄 교장에서 모 훈련병이 안전핀을 제거한 수류탄을 놓치는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훈련병이 던진 수류탄이 소대장에 있는 투척호에 떨어진 것입니다. 훈련병은 정확하게 하고 있었고
던져라는 구령에 훈련병은 정확하게 팔 동작은 던졌는데 그때 이제 수류탄이 제 왼쪽 눈 옆으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 호에 떨어지는 걸 제가 봤고 그냥 반사적으로 제가 호환의 수류탄이라고 크게 외치니까는 그때 이제 훈련병도 좀 놀라는 눈치였고 제가 훈련병을 잡고 훈련병 먼저 호 밖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엎드리고 난 이후에 한 1초 있다가 바로 터진 것 같습니다. 긴박한 순간 수류탄은 터졌지만 김 상사의 재빠른 대처로 훈련병과 소대장 모두 무사했습니다. 훈련병도 마찬가지지만은 소대장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 상황별 FTX를 실시합니다. 호환의 수류탄, 호박계 수류탄 등등의 그 상황별 FTX를 실시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적인 훈련이 그때 이제 반사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좀 많이 놀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이 잘 되고 기사화되고 하다 보니까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고 말해줍니다. 김 상사의 꿈은 지금까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 소대장이 아닌 중대장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 훈련병들의 아버지 같고 때로 형 같은 김현수 상사. 훈련병들은 아마 저를 처음에 왔을 때 제 모습 만약에 표현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엄하고 무서운 그런 소대장으로 많이 인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2011년도 이후부터는 훈련병들이 아마 저를 느꼈을 때는 그냥 자상하고 좀 이 규정을 좀 잘 강조를 하지만은 그렇게 엄하게 할 때는 하고 또 편하게 해주실 때는 해주는 그런 소대장이라는 그런 인상으로 많이 훈련병들이 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 상사는 인터뷰 중에 훈련병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제 훈련병들한테 꼭 하는 얘기는 입대 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입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훈련소 와가지고 생활을 해보고 자기가 훈련 나가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걱정했던 것만큼 또 훈련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앞서서 그런 걱정을 하거나 또 부담을 가지고 이 군생활 임하기보다는 나는 할 수 있다. 또 열심히만 하면은 다 군생활 하는데 문제 없이 할 수 있으니까는 자신감 가지고 군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교육하는 훈련병을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군인으로 육성하겠다. 육군훈련부사관 신조중 일부입니다.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훈련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바로 훈련부사관의 기본 책무입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훈련병의 생명을 구한 김현수 상사는 참 군인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지난 시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피난민 구출 작전 소개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6.25 전쟁이 남긴 기록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6.25 전쟁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연합군으로 참전한 전쟁입니다. 우리 국군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터키 등 전 세계 67개국이 공산주의의 무력 도발에 맞서 참전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연합군으로 참전한 것으로 2010년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됐습니다. 우리를 도와 함께 싸워준 67개국은 UN 파병 16개국과 의무 지원 5개국, 물자 지원 40개국, 전후 복구 사업 지원 6개국 등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참전한 용사들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또 세계 역사상 가장 길었던 휴전회담 역시 6.25 전쟁인데요.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걸린 회담 기간은 무려 2년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에 부담을 느낀 당시 연합군과 공산군 측은 전쟁 발발 1년여 만인 1951년 7월 개성에서 첫 정전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본회담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52년 7월 열렸고 같은 해 10월엔 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기게 됩니다. 당시 남한은 정전협정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전쟁 포로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회담은 1953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는데요.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중장과 북한 수석대표 남일은 형식적인 악수나 인사 한마디 없이 조인설을 교환했습니다. 당시의 정전협정 체결로 한반도에는 현재의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그어졌는데요. 유엔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됐고 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 감시위원단도 설치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1개월, 그리고 2년 동안 760여 차례의 만남 끝에 체결된 정전협정.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긴 6.25 전쟁은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회담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박성춘 국가보훈처장이 7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28 독립선언 제9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28 독립선언은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제1조선 유학생들이 일본 동경에서 조국 독립을 선포한 독립운동으로 3.1운동 등 민족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기념식 후에는 6.25 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 수호에 헌신했던 제1학도의용군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호국 영웅기장 수여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5일 민군 기술협력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제2기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ADD 민군협력진흥원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각군 등 전문가 20여 명이 모여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또한 이번 2기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각 군이 위원으로 참석해 민군 상호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재경지역 대외기관에서 근무 중인 장교들의 보직 관련 애로 또는 건의사항을 조치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인사운영 기동상담을 실시합니다.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질문사항은 방문 전에 병과별 보직장교에게 메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가 항공 또는 전기전자계열 연구직과 법정 또는 상경계열 관리직을 모집합니다. 연구직은 석사 이상, 관리직은 학사 이상으로 공인 영어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이달 13일까지 접수하며 4월 1일부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류탄을 놓친 훈련병을 구한 김현수 상사는 행동하던 대로, 훈련하던 대로 조치했을 뿐이라며 누구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참군인상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뭘 하면 안 되고 또 뭘 해야 하고 우리는 매 순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김현수 상사처럼 그걸 실천하면서 사는 건 쉽지 않죠. 배운 대로 실천했던 김현수 상사의 모습은 우리 군이 추구하는 선진 병영 문화 구현과 싸우면 이기는 군을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